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고도로 훈련된 부대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 영상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죠. 다음 타자는 아마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그럼 델타포스부터 시작하죠. 이들은 대테러 작전이나 고위험 작전 및 대담한 구조 임무에 관여하는 엘리트 특수부대인 제1특수작전부대 델타인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는 하지 마세요. 미국은 이들의 존재를 부정할 테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델타포스가 1977년 찰스 백위드 대령이 창설한 이래로 많은 위험한 극비 임무에 참여했다는 건데요. 가령 소말리아 민병대 지도자를 제압하거나 헬리콥터 조종사를 구출하는 임무,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담 후세인 포획 작전에도 이들이 있었죠. 이들은 2003년 12월에 사담 후세인을 붙잡는 것을 도왔어요. 최근에는 시리아에서 아이시스의 아부를 사살하기도 했죠. 델타포스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람한 근육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며 잔인한 신체적, 정신적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해요. 모든 것은 기밀이기 때문에 테스트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 6개월 동안 정교한 사격술과 은밀한 스파이 기술, 잡히지 않고 다른 요원에게 비밀 정보를 전달하는 데드드롭과 같은 CIA 전술, 그리고 기타 스파이 기술들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은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특수부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러시아의 알파 부대에 대해서 들어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일단 그들은 아주 무서워요. 이전에 듣거나 본 적이 없을 그런 느낌인데요. 그들이 해내온 임무들은 아주 영화 같은 일들이죠. 딱히 하나를 꼽을 순 없겠네요. 알파 부대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검은 9월단의 테러에 대응하여 1974년에 창설되었으며 1979년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 카불에 있는 대통령궁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처음으로 명성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알파 부대가 악명이 높지만 효과적인 대테러 부대라는 명성을 얻은 것은 1985년 레바논 인질 사건에 참여한 이후부터였어요. 1985년 9월 20일 이슬람 해방기구는 베이루트에서 러시아 외교관 4명을 인질로 잡았는데요. 테러리스트들은 소련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련 인질 4명을 모두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테러리스트가 외교관 중 1명을 제거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고 알파 부대가 행동에 나섰는데요. 실제로 자세한 일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썰에 따르면 알파 부대는 테러 집단의 친척을 인질로 사로잡았고, 여기에서 말하기엔 조금 잔인하지만 친척의 가족들은 한 소포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소포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3명의 외교관은 곧 석방되었어요. 그 이후로 알파 부대는 테러리스트, 반란군 및 납치범을 제압하는 임무 등에 참여하여 높은 명성을 얻었어요. 전 세계의 다른 특수부대와 마찬가지로 알파 부대는 실탄 훈련을 하며 방탄복을 입고 서로를 쏘기도 하고 총을 뒤로 쏴서 그들을 쏜 사람 뒤에 있는 종이 표적을 맞추기도 하며, 이러한 알파 부대의 사격 훈련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훈련 중 하나로 여겨져요. 다음 특수부대는 앞선 특수부대만큼 위험하진 않지만 잔인한 훈련으로 유명한데요. 다음 특수부대인 카이빌은 과테말라군의 특수작전부대예요. 신병들은 10m 높이에서 눈을 감고 좁은 강으로 뛰어들거나 군장을 가득 맨 채로 험난한 오르막 코스를 통해 15km를 행군하기도 하죠. 아마도 그 정도는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몇 년의 훈련을 받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들이 개와 뱀 내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최루가스에 노출되어야 하기도 하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약 40명의 후보로 구성된 조에서 7, 8명만이 끝까지 살아남아 카이빌이 된다고 하죠. 두 부대반의 일원이 되는 것은 어떤가요? 217 부대로도 알려진 두 부대반은 이스라엘 방어군의 정예 비밀 대테러 부대인데요. 이들이 하는 일은 게임에서 나오는 일들이죠. 그들은 종종 아랍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테러 조직에 침투하기도 해요. 그것은 조금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그런 훈련을 받으며 2017년에만 300회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그리고 365일 동안 많은 임무를 수행하려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부대를 갖춰야 되는데요. 훈련 자체는 쉽지 않지만 개 내장을 먹는 것과는 종류가 다르죠. 훈련 과정은 18개월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 크라브 마가라는 무술을 배우게 돼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후 나머지 후보자들은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고도의 대테러 대응 과정을 이수받게 되죠. 부대가 대테러 작전에 대한 훈련생의 능력에 확신을 갖게 되면 아랍어와 아랍 전통을 배우게 하고 민간인 위장 등을 포함하는 4개월의 잠복 과정을 이수받게 된다고 해요. 영국의 공수특전단인 SAS는 꽤 유명한데요. SAS는 1941년 연대로 창설된 영국 육군 소속 엘리트 부대로 나중에 1950년 군단으로 다시 편성되었죠. 하지만 SAS가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하지만 그러한 정보들은 매우 기밀 사항에 속하죠. 영국 정부는 보안 유지와 민감성으로 인해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들의 업적을 살펴보죠. 1980년대에 그들은 1980년 이란 대사관 인질극에서 인질 2명을 구출했으며 2000년 8월 2일 아일랜드 왕립연대 소속 11명이 더 웨스트 사이드 보이즈라고 불리는 시에라리온 반군에 의해 인질로 잡혔는데요. 인질 중 일부는 석방되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했죠. 이때 SAS가 출동하여 미사일과 기관총으로 반군들을 소탕하고 남은 인질을 모두 구출한 일이 있었어요.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신병은 매우 까다롭게 뽑게 되는데요. 200명 중 30명 미만이 훈련을 마치게 되죠. 그 이유는 2분에 50번 씰업을 하고 2분에 60번의 프레스업을 하고 10분 30초 만에 2.4km를 달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며 더 나아가 11kg의 군장을 메고 2시간 만에 13km를 행군해야 하죠. 그런 다음 생존 기술을 배우고 일주일간의 탈출 및 회피 훈련을 받게 돼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아직 하나의 과정이 더 남아있어요. 훈련의 막바지엔 36시간 동안 신문을 받고 참는 훈련을 하게 되죠. 그리하여 이들은 카운터 스트라이크에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한 또 다른 특수부대도 있죠. GIJ는 프랑스 국립헌병대 내의 특수부대인데요. 프랑스에 있는 두 특수경찰 중 하나이죠. 1973년 유럽의 대부분이 일반 경찰이 테러를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따라서 GIGN이 활성화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그들은 1000개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고 5명 이상의 인질을 석방하고 1000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했죠. 복무 중인 각 GIGN 부대원들은 4년 동안 모범적인 복무를 거쳐 육체적, 정신적, 의학적 요구사항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아는 내용의 전부예요.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해볼까요? 2002년에 만들어진 중국 설표 돌격대는 주요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베이징 올림픽, 아시아 보아오 포럼,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와 같은 수십 개의 주요 행사를 보호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인상적인 부분은 없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훈련 내용에는 가능 여부에 의구심이 생기죠. 특공대원이 되려면 신병은 50가지 이상의 훈련을 완수해야 하며 훈련에는 푸시업 200회, 윗몸 일으키기 200회, 스쿼트 100회, 바벨 200회 들어올리기 등이 있고 하루에 4시간만 쉬면서 35kg의 군장을 메고 10km를 행군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병은 18세로 지구상에서 가장 어린 특수부대인데요. 그리고 이들은 몇 가지 미친 기록을 세운 것으로도 유명해요. 라이지동은 약 19초 만에 줄을 타고 18m를 오르는 기록을 세웠고 좌우진팽은 총을 꺼내어 조종관을 돌리고 1.5초 안에 목표물을 조준하고 명중시킬 수 있으며 리우데이는 단 0.67초 만에 5층 발코니까지 올라간 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세그웨이를 탄 이들은 누굴까요? 네, 바로 중국 경찰이죠. 중국 청두시의 경찰관들은 춘시 로드 쇼핑지구를 순찰할 때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세그웨이를 타고 다녀요. 이제 이 경찰들이 그 지역에서 순찰을 하는 것이 더 쉬워졌고 10명의 경찰관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색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건을 훔치지 않도록 경고를 줄 수 있죠. 방금 전에 타이완 특수부대가 세그웨이를 타고 다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